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따뜻하게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고 설레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40년 동안 혼자 만들어온 기억 속의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58세 미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려 본 적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여행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손길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숙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 우편함 속의 이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부터 엘리베이터 소리가 바쁘게 오르내리고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멀어지고 나면 4층 끝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미숙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혼자 먹고 남긴 밥그릇을 헹구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고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부엌 타일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고 진단 후 8달 만에 미숙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미숙의 아침은 매일 이 모양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혼자 앉아서 먹고 혼자 치우는 것. 이것이 58세 이미숙의 하루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딸 지연은 강남의 무역회사에 다니며 야근이 잦았고 아들 태연은 인천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오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을 살아야 했고 미숙은 미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만 그 미숙의 삶이 무엇인지가 요즘 들어 자꾸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주말이면 한강변을 1시간쯤 걸었습니다. 4년째 이어온 일과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박수를 치며 웃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미숙은 가끔 자신이 그 풍경 바깥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어김없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느낌에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슬픔이라기엔 너무 조용했고 외로움이라기엔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미숙이 아파트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을 때 광고지들 사이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드는데 앞면에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학교 82학번 동창회 초청장. 미숙은 장바구니를 든 채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동창회 안내문과 함께 참석자 명단이 인쇄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꺼내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복도에서 스쳐 지나던 얼굴들, 이름은 알지만 말은 한 번도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최성민. 미숙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가슴을 지나갔습니다. 최성민은 미숙이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던 날 운동장가에서 혼자 물을 마시던 뒷모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장면이 그렇게 오래 남아 있는지 미숙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해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숙은 명단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냉장고 앞을 지나다가도 식탁 위에 종이가 눈에 들어왔고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갈까 말까? 아니, 그것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나올까? 나온다면 나를 알아볼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흰 머리카락, 눈가의 주름, 4년 동안 좋아지지 않은 기색. 15살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친구 오수님을 만났을 때 미숙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다가 결국 핸드백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수님은 안경을 쓰고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수님이 안경을 이마 위로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동창회야? 응. 중학교 82학번. 가게. 미숙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괜히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살인데 민망해. 가자, 나도 같이. 미숙이 수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 거야? 당연하지. 그 대신 가기 전에 미장원은 같이 가야 해. 그냥 가면 안 되지. 수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미숙아, 왜 망설이는 거야? 뭔가 있지. 미숙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냥 오래됐잖아. 다들 얼마나 변했을지. 변하긴. 우리도 변했는데 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없을 거고 다 살아서 왔을 거잖아. 미숙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결정했어? 미숙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안방 옷장 위 칸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표지를 닫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소풍 사진, 졸업식 날 찍은 단체 사진, 반 친구들과 교실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 손가락이 단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최성민을 찾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맨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짧은 머리에 입을 꾹 다문 얼굴. 웃지 않고 있는데도 왠지 눈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숙은 앨범을 덮고 조명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천장에 길고 옅은 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나올까? 나온다면 40년 전 그 감정은 내 혼자만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미숙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입술을 가만히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없는 질문들이 천장 위로 하나씩 올라갔다가 사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포구의 25평짜리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챕터 2 40년 만의 눈빛. 동창회 당일 오전 이미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로션을 바르는 손이 평소와 달리 느렸습니다. 어제 수님과 함께 미장원에서 손질해온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미숙은 그것을 손으로 한번 쓸어본 뒤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니트,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짙은 남색 코트, 세 가지를 꺼내 침대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남색 코트를 골랐습니다. 너무 차려입은 것 같지 않으면서도 아무렇게나 나온 것 같지 않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종로구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 2층 연회홀이었습니다. 오수님과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함께 걸어 들어갔는데 건물 입구에서 명찰을 받는 순간 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님이 옆에서 눈치채고 팔짱을 끼웠습니다. 오수님이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미숙이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수님이 미숙의 팔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2층 연회홀 안에는 이미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각자의 방식으로 안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 허리가 굽은 사람, 예전보다 2배쯤 몸집이 커진 사람,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얼굴들이 홀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수님과 나란히 서서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웃음소리, 부르는 소리, 반가운 인사들이 뒤섞여 홀 안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미숙의 시선은 조용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홀 구석 창가 쪽 테이블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물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미숙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반 이상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하고 반듯한 앉음새가 40년 전 운동장 가에서 혼자 물을 마시던 소년과 겹쳐 보였습니다. 미숙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참석자들이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미숙이 자신의 명찰을 확인하고 테이블을 찾아가는데 그 자리가 창가 쪽 테이블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미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의자를 빼고 앉으면서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미숙은 물을 따르고 냅킨을 정리하고 수님과 짧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남자가 미숙의 명찰을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눈가에 잡히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40년 전 교실에서 가끔 보았던 것과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성민이 명찰을 손으로 살짝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맞죠? 3학년 2반.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최성민 씨죠? 성민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봤네요. 명찰 보고요. 미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성민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홀 안이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며 악수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수님은 어느새 건너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옛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숙과 성민 사이의 대화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 없어진 문방구 이야기, 졸업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오래된 물길처럼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성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그때 기억나요. 3학년 때 짝꿍 됐을 때 미숙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짝꿍이었어요. 우리가 1학기 2달 자리 바꾸기 전까지. 미숙이 찻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성민이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미숙을 향했습니다. 나는 기억해요.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숙 씨 짝이 됐던 날부터 계속 좋아했었어요. 미숙의 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성민이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40년 지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미숙이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 줄은. 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미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저녁 하늘이 짙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수님은 먼저 일어서며 미숙에게 눈짓을 보내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미숙과 성민만 남겨진 것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홀 안의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이 조금 무서우면서도 싫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건물 밖을 나서는데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숙이 코트 단추를 채우는데 성민이 옆에 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미숙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성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끔 안부나 전하게요. 미숙은 잠시 버스 정류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 버스를 기다리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도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가로수를 흔들었고 은행잎 몇 장이 인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버스가 오고 성민이 먼저 탔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가슴이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 아래에는 무언가 불안한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불도 켜지 않은 거실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어둠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챕터 3 설렘과 균열 사이. 동창회 다음날 아침 이미숙은 커피를 끓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없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최성민입니다. 미숙은 그것을 2번 읽었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손을 뻗어 포트를 껐습니다. 답장을 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어제 반가웠습니다. 지웠습니다. 네, 덕분에 잘 들어왔어요.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네, 잘 들어왔어요 라고만 보냈습니다. 답장이 3분 만에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 날씨 많이 춥다고 하던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미숙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 오던 문자가 이틀에 한 번이 됐고 이틀에 한 번이 매일이 됐습니다. 짧은 안부로 시작한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 이야기, 지나온 삶 이야기, 요즘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미숙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성민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자정을 넘기는 날이 생겼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들썩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동창회 2주 후 성민이 한강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숙은 전날 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성민이 먼저 와 있었고 창가 자리에 국화차와 조각 케이크가 미리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이 의자를 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국화차를 알았어요? 성민이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자로 커피는 잘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잘 못 기억하면서 이미숙 씨 한 말은 다 기억해요. 미숙이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성민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입 스카프였습니다. 미숙이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왜 사왔어요? 부담스럽게. 성민이 쇼핑백을 미숙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은 무슨, 어울릴 것 같아서. 미숙이 쇼핑백을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울릴 줄 알았어요? 성민이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봐도 알아요. 미숙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눈으로 바라봄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이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간질거렸습니다. 성민은 어느 날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예전에 무역 관련 사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이혼 이유를 묻자 성민은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 짧게 말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았어요. 미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달이 지나면서 복지관 친구들 사이에서도 미숙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님이 노래 교실이 끝나고 나오면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표정이 달라. 미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가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 수님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 동창의 남자. 미숙이 대답하지 않고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수님이 미숙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이미숙 맞지? 미숙이 수님을 향해 웃었습니다. 수님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종호 씨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딸 지연은 달랐습니다. 미숙이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연은 마침 퇴근 후 들렀다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중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어머니가 통화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숙이 거실로 나오다가 지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방금 누구야? 미숙이 소파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 남자야. 미숙과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응? 지연이 미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이야? 미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는 사람.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사는지는 알아? 이혼은 왜 했대? 미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나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갑자기 나타난 사람 믿어도 돼. 미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람이야. 지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학교가 언젠데? 40년이 지났잖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알아. 미숙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줘. 지연이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간 뒤 미숙은 거실 불을 켜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한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민을 실제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성민이 보여준 다정함과 배려는 미숙이 지난 4년간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어 성민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좋은 꿈 꿔요. 미숙의 입가에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청호는 만남석 달째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민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숙이 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성민이 미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미숙의 손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미숙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한강 위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줘요. 일주일만.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다릴게요. 일주일 동안 미숙은 지연과 태연에게 성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고작 3달 알고 무슨 결혼이야. 아빠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4년 됐어. 4년이 길어. 엄마, 그 남자가 뭐가 좋아서. 재산은 있대. 자식들은. 지연아. 엄마, 제발. 나는 그 사람 믿음이 안 가. 좋은 말하고 선물 사주는 남자가 다 좋은 남자가 아니야. 태연은 어머니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혼은 좀 더 알고 나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2사람 모두 반대였습니다. 미숙은 일주일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날 아침 미숙은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미숙이 잠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응, 할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잘할게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혼자였던 새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은 작은 한정식 집에서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도, 태연도, 성민의 딸 하은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성민 옆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서인지 아니면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인지 미숙은 그것을 끝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챕터 4완성이 깨지는 소리. 결혼 첫날 밤 이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최성민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른 숨이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깊어지면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콧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한동안 멎는 듯 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몸을 돌려 옆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 아파트에 혼자 자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들은 적어도 조용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성민이 먼저 일어나 욕실을 다녀오더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미숙이 계란을 붙이다가 돌아봤습니다. 봉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성민이 물 한 컵에 약들을 털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이거 챙겨 먹어야 해서. 미숙과 국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약 먹은 지. 성민이 약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한 4, 5년 됐나? 미숙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식탁 한켠을 가득 채운 약봉지들이 시야에 걸렸습니다. 미숙는 말없이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 2주일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낯선 두 사람의 생활이 맞춰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숙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면서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밥을 먹다가 국이 식었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새로 데워 갖다 놓으면 이번에는 짜다고 했습니다. 미숙과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성민은 왜 그러냐며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성민이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볼륨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TV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미숙과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는 말없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결혼 한 달이 지나면서 미숙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혼자 살던 4년 동안 미숙는 나름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전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오후에는 가끔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 그것이 성민의 존재로 인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TV 소리가 들렸고 낮잠을 자려 하면 성민이 뭐 먹을 것 없냐고 부엌을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는 그럴 때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성민이 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는 부엌에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나물을 무치고 있었는데 방문이 반쯤 열려 있어 성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빛. 미숙는 손을 멈췄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문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갚겠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미숙는 남을 묻히던 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미숙는 성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숙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레짐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생긴 작은 구멍은 그날 이후 조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달 반이 지나던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숙는 혼자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콧고리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경직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짙은 색 코트에 머리를 단단하게 묶은 차림이었습니다. 여자가 미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미숙 씨 되세요? 미숙과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자가 잠깐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저 최하은이라고 해요. 최성민 씨 딸이에요. 미숙의 손이 문틀에 닿았습니다. 하은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잠깐 시간 되세요. 미숙는 성민이 자고 있는 안방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은이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미숙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혼하셨다고. 미숙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시선을 손 위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알면 화낼 텐데. 미숙가 등을 소파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3년 전에 완전히 정리됐어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빚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미숙 씨 만나기 전에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들었어요. 선물이나 식사 비용으로 쓴 것 같아요. 미숙가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들은 거라서 전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당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한테 다 떠넘겼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은의 목소리가 끝에서 가늘어졌습니다. 이미숙 씨도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요. 미숙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게도 조용한 감각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어디에도 눈을 두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래 있으면 아버지 깨실 것 같아서 가볼게요. 미숙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하은이 신발을 신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그냥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미숙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하은이 꾸벅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미숙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아직 콧고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는 부엌으로 돌아가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일요일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처음 내밀었던 스카프가 떠올랐습니다. 향수가 떠올랐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던 식당의 반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미숙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챕터 5 환상의 끝에서 그로부터 사흘 후 최성민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외투를 벗으며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이미숙는 부엌에서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성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국을 떠먹고 반찬을 집었습니다. 미숙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물컵을 들며 말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요? 미숙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에 하은 씨가 왔다 갔어요.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숙가 성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응? 무슨 말 했어요? 미숙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이 3년 전에 정리됐다고 했어요. 빚이 있다고도 했고. 성민이 시선을 식탁 위로 내렸습니다. 미숙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서 나한테 선물 사고 밥 샀다는 말도 들었어요. 성민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가 물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건 맞아요. 빚은요. 성민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곧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미숙가 성민의 말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결혼 전에 성민이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말하면 이미숙 씨가 나를 안 만났을 거잖아요. 미숙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나는 진심이었어요. 그것만큼은 미숙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는 성민 옆에 누웠습니다. 안방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사람의 고른 숨이었습니다. 미숙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민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숙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답이 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이 최성민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만들고 가꾸어온 기억 속의 이미지.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소년, 운동장에서 혼자 물을 마시던 뒷모습, 짝이 되던 날 처음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미숙는 그것을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지에 지금의 최성민을 덮어씌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흘을 더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약봉지가 늘어선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다른 공간에 있고, 저녁에는 TV 소리 속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미숙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숙가 잠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지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맞았어. 지연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지연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는 말 믿지 않아. 나 지금 거기 갈게. 미숙가 말했습니다. 오지 않아도 돼.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지연아, 이것만큼은 엄마 혼자 해야 해. 그날 저녁 성민이 들어왔을 때 미숙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성민이 외투를 벗으며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숙가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민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성민이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미숙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 씨, 하은 씨 말 때문만이 아니에요. 미숙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성민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40년 전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성민 씨이길 바랐던 거고, 성민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시간을 주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숙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의 소녀는 없어요. 나도 그때의 소녀가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가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민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건 맞아요. 알아요. 성민이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거 나도 알아요. 미숙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내러 가던 날은 흐린 날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차를 타고 따로 도착했습니다. 창구 앞에 나란히 서서 서류를 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성민이 서명을 마치고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도 서명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민이 주차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미숙가 돌아봤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미숙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숙는 짐 가방 2개를 들고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불이 꺼진 거실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명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살던 그 공간이 그대로였습니다. 미숙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풀지도 않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때 났던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난히 크게 들렸던 그 소리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미숙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의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챕터 6달이 두고 간 꽃 한 다발. 이혼 일주일 후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코골이 소리 없는 밤이 조용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 편했습니다. 이미숙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고, 낮에 졸리면 그냥 눈을 감았고, 저녁에는 읽다 만책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열흘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렸는데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같은 줄을 3번씩 읽었습니다. 외로움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결혼 전의 외로움은 그냥 혼자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혼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미숙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58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년의 홀로 살이 끝나고 새 출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3달 만에 다시 이 자리였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어리석다는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왔습니다. 외로움을 못 이기고 눈이 멀었다는 지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나흘째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수님에게서 연락이 2번 왔습니다. 미숙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는데 장을 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날이 사흘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조용한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태연이 전화를 해온 것은 이혼한 지 열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한 거 들었어. 누나한테. 미숙가 소파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응, 됐어. 태연이 잠깐 말을 고르더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미숙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 목소리가 안 괜찮아. 미숙가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엄마 잘 살아. 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주말에 올게.
미숙가 말했습니다. 안 와도 돼. 신혼에 바쁘잖아. 엄마, 태연아, 엄마는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미숙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을 열었더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봉지, 다른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과 흰 꽃이 섞인 소박한 다발이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이 거실 조명을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불도 안 켜고 있었어. 미숙가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나? 지연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동안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봉지를 부엌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미숙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봉지에서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과자를 꺼냈습니다. 미숙가 그것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뭐 이런 걸 사왔어. 지연이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왔어. 엄마랑. 미숙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라면 뚜껑을 젓가락으로 눌러놓으며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미숙가 라면을 한 젓가락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맛있어?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다 맛있지. 미숙도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오래간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지연이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과자를 먹었습니다. 지연이 과자를 하나 집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남자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미숙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웠던 거 나 알아. 아빠 가시고 나서 엄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잖아. 미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연이 과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찾아왔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숙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 탓 아니야.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나도 매일 그 말하면서 살아. 근데 나한테 그 말하기 전에 엄마 자신한테 먼저 해줘야 할 것 같아. 미숙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외로웠던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연이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볼게.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미숙가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들어가. 지연이 핸드백을 들다가 식탁 위 꽃다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화병에 꽂아놔. 그냥 두면 금방 시들어. 미숙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 좀 제대로 먹어. 냉장고 비어 있더라. 미숙가 말했습니다. 내일 장 보러 갈게. 지연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응, 나 또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서 유리 화병을 꺼냈습니다. 물을 담고 꽃다발 포장을 풀었습니다. 노란 꽃과 흰 꽃을 하나씩 화병에 꽂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환한 빛깔이었습니다. 미숙는 한동안 꽃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실감됐습니다. 챕터 7 찻집에서 꺼낸 진심. 이혼 3주 후 이미숙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들어온 것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진동 소리에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성민이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숙는 그것을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늦가을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흐린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을 펼쳐놓고도 그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서류도 냈고 짐도 옮겼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답장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지 미숙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성민의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편하신 날 아무 때나요. 기다릴게요. 미숙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요. 약속 장소는 미숙과 정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렸던 종로구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낡은 의자, 창가에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인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미숙는 그 안에서 코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성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숙는 그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연애 시절의 성민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코트 대신 색이 바래고 낡은 다크 올리브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전체적으로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숙는 그 모습이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더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이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미숙과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요? 성민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이번에는 미숙과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건 이혼하기도 전이었어요. 전처가 떠난 것도 그것 때문이었고 미숙과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숙 씨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못한 건 말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였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성민이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비겁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미숙과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린 돈으로 선물 사고 밥 산 거, 그것도 사실이에요. 성민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왜요? 성민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아무도 곁에 안 남을 것 같았으니까. 미숙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종로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미숙과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요. 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과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성민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과 찻잔을 다시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성민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성민이 눈썹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미숙과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만들어온 기억 속의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말수 적고 조용하던 중학교 때 그 아이. 운동장에서 혼자 물 마시던 그 뒷모습. 미숙과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성민 씨이길 바랐던 거고. 근데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없는 사람이고. 성민이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미숙과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한테서 그 시절에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숙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이 낮게 말했습니다. 전 저한테도 같은 실수를 했어요.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려고만 했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게 결국 다 무너지게 만든 거고. 미숙가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성민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좀 늦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 안에서 주전자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화분의 작은 잎새가 흔들렸습니다. 미숙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 씨. 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거지. 성민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가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확인도 안 된 감정을 사랑이라고 믿어버렸으니까. 성민이 한동안 미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숙 씨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미숙과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소년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미숙과 잠깐 멈췄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 이 사람도 하나의 현실이라는 건 알겠어요. 성민이 눈가를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네.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빚도 있고 코도 골고 집안일도 잘 못하는 60세 남자. 성민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천천히 다시 알아가고 싶어요. 미숙과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에 미숙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성민이 눈을 들었습니다. 미숙가 코트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고급 식당 말고 동네 국밥집에서요. 성민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애 시절처럼 준비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안도하는 것 같은 힘이 빠진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미숙가 찻집을 나서며 지갑을 꺼내려는데 성민이 먼저 계산을 마쳤습니다. 미숙가 말했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성민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은 괜찮잖아요. 두 사람은 찻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흐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들어가요. 미숙가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미숙는 방금 있었던 대화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성민이 한 말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말. 이번에는 보여줄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지연이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것. 버스가 왔습니다. 미숙는 올라타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58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종로거리가 창밖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챕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로부터 2달 후 이미수가 최성민은 재결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집에서 한 번 만났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났고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민이 미장원 앞에서 기다리거나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골목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뚝배기에 숟가락을 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성민은 변화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집에 들르는 날이면 먼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엎어놓는 방향도 달랐고 행주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숙가 옆에서 가르쳐주면 성민은 군말 없이 고쳐 했습니다. 음식이 짜다거나 식었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먹고 나서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맛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숙는 그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민이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수대 옆에 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미숙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성민이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틀어도 돼요. 미숙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소파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아하잖아요. 저녁에 라디오. 미숙가 잠깐 성민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민은 눈을 감고 기대에 앉았습니다. 미숙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수면 클리닉을 함께 간 것은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미숙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성민이 겸연쩍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치료가 돼요. 미숙가 말했습니다. 모르면 가서 알아봐야죠. 성민이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 거예요. 미숙가 예약 문자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못 자서 가는 거예요. 성민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숙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클리닉에서 수면 무호흡 치료 기구를 처방받고 나오는 길에 성민이 말했습니다. 이거 쓰면 소리가 좀 줄어든대요. 미숙가 앞을 보며 걸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성민이 미숙 옆에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두 사람은 병원 앞 골목에서 나란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연애 시절처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에게 성민과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미숙가 먼저였습니다. 전화로 꺼내기가 어려워 지연이 주말에 들렀을 때 직접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거 알아.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눈 뜨고 만나는 거야. 지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미숙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졌어. 그 사람한테 완벽한 걸 바라지 않기로 했어.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연이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숙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행복해지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지연이 시선을 찻잔 위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미숙가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또 상처 주면 나 그냥 안 넘어가. 미숙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지연이 찻잔을 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잘 생각한 거 맞아. 미숙가 말했습니다. 응. 전환점이 된 것은 지연이 성민과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쳤던 날이었습니다. 미숙의 아파트에 지연이 먼저 와 있는데 성민이 들렀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에서 마주친 순간이 어색했습니다. 성민이 지연을 보고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어요. 지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가 반대한 거 이해해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지연이 성민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숙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오래 못 있어. 저녁 약속 있어서. 미숙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다가 돌아보며 성민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그 아저씨 아직 좋지는 않아. 근데 지켜볼게. 미숙는 그 문자를 읽고 혼자 웃었습니다. 아들 태연이 아내 수연과 함께 추석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성민도 그날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했습니다. 태연이 성민 옆에 앉아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고 수연은 미숙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음식을 덜어드렸습니다. 성민이 먼저 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천에 산다고 했죠. 신혼집은 어때요? 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처음 살림 차리면 이것저것 손 볼 것도 많을 텐데.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뭐든. 태연이 성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태연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미숙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딸 하은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미숙가 전화를 받으니 하은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저 최하은이에요. 미숙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쩐 일이에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전에 찾아가서 아버지 이야기한 것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미숙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하은 씨가 말해줘서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하은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연락했을 때 목소리가. 미숙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덕분인 것 같아요. 미숙가 말했습니다. 하은 씨 덕분이기도 해요. 두 사람은 잠깐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는 하은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겨울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미숙과 성민, 지연, 태연 내외, 하은이 처음으로 같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근처의 작고 오래된 순두부찌개 식당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찌개가 끓는 소리만 테이블 위에서 보글거렸습니다. 성민이 찌개 냄비에 국자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그리고 하은의 그릇에 먼저 떠줬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미숙과 태연의 그릇에 찌개를 떠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태연이 말했습니다. 응, 엄마. 지연이 수연에게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어.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5명이 젓가락을 들고 같은 냄비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엔 아직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물을 나눠 먹는 그 시간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 앞에서 헤어질 때였습니다. 지연이 성민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지연이 미숙에게 와서 귀갯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맛있었어. 미숙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또 오자. 지연이 수연과 태연을 데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은도 인사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과 성민이 식당 앞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민이 미숙의 코트깃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춥다. 미숙과 코트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응.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다녀간 날 새로 쓰기 시작한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첫사랑은 40년 전 교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소년과 소녀의 설렘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부족함을 알고도 함께하기로 선택한 두 어른의 이야기였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랑이다. 미숙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식탁 위의 화병에는 지연이 두고 간 꽃이 아직 꽂혀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시들었지만 아직 서 있었습니다. 미숙는 조명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 초겨울 바람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미숙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금방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58세 미숙 씨는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지만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기억 속의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며 살아갈까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숙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알면서도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길 바라며 바라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대를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도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랑입니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툴고 느려도 함께라면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인생 여행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가장 진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